이번 시간은 페이지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장 공사, 자, 칠하는 공사죠. 도장 공사. 이 도장 공사, 칠하는 공사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자, 쉽게 그저 의장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목적도 있을 거고, 나무의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제 같은 거 있죠, 녹서는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도장은 단열이 되는 도장도 있어요. 그리고 방수 목적으로 칠하는 도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최근의 도료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목적을 딱 집어서 그걸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다양한 목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장 공사는 지금 거의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 320페이지 보면 도장 일반 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페이지 나오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23페이지부터 5번 도장 공사 시방서 분야를 다뤄놨어요. 이 두 파트에서 거의 시험이 많이 나와요. 거의 주류가 여기에서만. 그래서 320페이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있죠. 이 두 파트에서 시험이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19회 시험에는 320페이지 있죠. 거기에서 나왔어요. 에나멜 페인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그래서 올해는 323페이지 시방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20페이지 보시면 도장 일반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장 작업을 할 때? 중지할 때 나오죠. 도장 작업을 중지할 때. 자, 강풍시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게 되면 도장면에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느 도장을 이야기할까요? 옥내일까요? 옥외일까요? 옥외죠. 외부 도장이죠. 이 옥외 도장을 금지하라는 게, 실내 도장 하는데 바람 분다고 이물질 묻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옥외 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저온이나 고온 5시 우리가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온 개념은 알아두세요. 5하고는 저온은 기본적으로 5도씨를 기준을 잡습니다. 5도씨. 그래서 저온은 5도씨를 기준 잡는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5도씨 미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5은 상대 습도 몇 퍼센트? 85% 초과입니다. 그래서 저온은 5도씨 미만을 이야기해요. 저온은 5도씨 미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 시공은 어떻게 5도씨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특별한 재료가 아닌 이상. 재료 중에서 특별한 재료는 온도가 약간 달라지면 가장 기본은 5도씨. 5도씨 이상에서 공사하라 이겁니다. 기본이. 그럼 아까 미장도 몇 도씨 이상? 5도씨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경화에 의해서 경화되면서 굳어지면서 뭐가 생기니까 강도가, 부착 강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장도 몇 도씨? 5도씨 이상에서 작업하는, 미만은 작업을 중지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도장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은 얼마다? 85% 초과시입니다. 초과시. 자,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하라. 자, 왜 그런가 하면 인공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색 판별이 어려운 색깔들 있죠. 여러 가지를, 원색이 아닌 여러 가지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색이라 하거든. 이렇게 색을 몇 가지 이상을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내는 거 있죠. 이걸 조색이라 하거든. 그럼 조색한 색깔은 판별이 어려워져요. 특히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깔들이 많거든. 그런 건 야간에 칠하면. 그래서 보통 야간에는 사람들 이래 보면 약간 다르게 보이죠. 태양빛 아래에서 봤을 때하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근데 이 조명 불빛 아래에서 보면요 더 젊어 보여요, 사람들이. 맞죠? 아닌가? 더 늙어 보입니까? 조명 아래에서 보면? 더 젊어 보일까요? 더 늙어 보일까요? 보통 좀 젊어 보여요. 왜냐면 주름살 이런 게 덜 보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겁니다. 남자들은 술집에 많이 가시잖아요. 술집에 조명이 이런 밝은 색을 켜놓으면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데 약간 붉은색 톤을 띠면 자신이 없어 맛이 갔다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붉은 톤을 많이 써놨죠. 안 좋은 데일수록. 맞죠? 저는 술은 안 먹지만 가서 조명만 봤어요. 같이 어울리기는 어울려야 되니까. 맞죠? 같이 또 놀아주고 그래야 되잖아. 술 취하고. 맞죠? 술은 안 먹어도. 저는 술 안 먹고 술 취 잘합니다.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색깔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동일한 색이 아닌 색을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균열 방지 있죠.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자, 왜 건조제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유성 페인트를 보십시오. 밑에 표에 유성 페인트 나오죠. 밑에 표의 첫 번째 유성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성 페인트가 거기 보면 건성유, 유는 뭐예요? 기름 성분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유. 건성유하고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뭐라 써놨습니까? 건조제. 자,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재료입니다.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고, 안료가 색깔 넣어주는 게 안료예요. 자, 여러분 페인트 색이 있잖아요. 유색이잖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맞죠? 페인트가 무슨 색? 무색이에요? 페인트가 색깔이죠? 안료 가지고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옛날에 저런 거 비단이나 이런 청 같은 거 짤 때 있죠? 안료를 무슨 안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있죠? 색깔 천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안료. 그래서 안료 그리고 무엇이다? 희석제. 희석제는 우리가 시너를 많이 쓰잖아요. 시너. 근데 시너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나, 신너 뭐 이렇게 씁니다. 맞죠? 보통 신나라 많이 합니까? 보통 간혹가다 저거 있잖아요. 의샤 할 때 뭡니까? 붓고 이거 나이트 킨다고 있죠? 옛날 이장가 군수에서도 했어요. 신나 붓고 불 붙이는 건데 나중에 신나가 이거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옛날 이장가 군수의 이장이 누구로 나왔습니까? 차성원 씨가 이장으로 나왔고 군수는 유해진 씨가 나왔죠. 보시죠? 그때 이 희석제입니다. 그러면 희석제가 바로 뭡니까? 도료의 점도 조절해서 이 솔칠이나 붓칠, 롤라치 잘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도료에 점도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 유동성 주는 거잖아요. 점도 조절하는 게 희석제고요. 색깔 넣는 게 안료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건조제죠. 이게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잖아요. 도막을 건조시키는 것이 건조제입니다. 그러면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건조가 빠르게 되죠. 건조가 빨라지면 균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건조는 항상 어떻게 건조해? 서서히 건조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명심하세요. 서서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빠르게 건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 방지 2번에 가봅니다. 2번에 7막은 각층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거죠. 얇게 여러 번 칠하라 이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칠한 것을 무슨 칠? 초벌칠. 초벌칠. 물체의 바탕에다가 바로 칠하는 게 무슨 칠? 초벌칠이야. 초벌칠을 시방서에서는 하도록 제일 밑에 칠한 것을 하도록 하도.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뭐다? 하도 또는 무슨 칠? 초벌칠이라고 칭하면 돼. 초벌칠. 초벌칠. 그리고 초벌칠 다음에 하는 것이 뭐다? 재벌칠. 그래서 우리가 옹기 굴 때도 저거죠. 도자기 굴 때도 어떻게?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렇게죠. 고깃집에 가서도 약간 초벌구이 해가 나오는 경우 있죠. 어떤 데는 볏집 있죠. 볏집 냄새 나게 볏집에다 초벌구이 해가 나온 데도 있고 고기들이 맞죠. 아 저거야 뭐 참나무 향, 목초 향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럼 100% 약불이에요. 맞죠? 웃기는 사람들이야 뭐 직접 굽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몰래 옆에 뒤에 굽는데 싹 가봤거든. 뭘 자꾸 뿌려. 연탄에 구우면서. 그래 우리는 직접 참나무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참숯구이 냄새가 웃기고 완전히 참나무에 숯에 구우지도 않았나 맞지? 나를 쏘기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뒤에 가보니까 막 뿌리고 있던데 내가 그랬지. 재벌칠. 재벌칠. 그리고 마지막 정벌칠이라고 할게요. 정벌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미장에서는 맞죠? 초벌발음, 재벌발음, 정벌발음 했죠. 얘는 칠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칠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재벌칠 있죠. 이걸 중도락 하고요. 이걸 중도. 정벌칠을 상도라고 합니다. 상도. 그래서 나중에 도막방수, 방수 도료 발라가 방수할 때 하도, 중도, 상도 이것이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도막 방수할 때 있죠. 옥상에 페인트 칠해 방수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하도 칠하고 중도까지 하고 갔다가 이따가 오죠. 다음에 와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칠한다? 3번 칠합니다. 그 방수할 때도. 이 인간들 하루에 다 칠하고 가더라. 이거 야매해요? 맞아? 야매해? 최소한 이틀은 와야 돼요. 하루에 딱 해놓고 언제 한 번 더 와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 습기 많은 나라만 도막방수하면 안 돼.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도가 높고 이럴 때 절대 방수하면 안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십시오. 그래, 그리고 2번 보면서입니다. 충분히 얇게 여러 번 칠하라 이게. 3번에 나눠서 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겁니다. 초벌칠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리고 재벌칠하고도 어떻게?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건조를 시켜놓고 나서 뭐 한다? 다음 칠을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초벌칠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재벌칠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표면에서부터 건조해 들어가잖아. 근데 안에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죠. 건조가 안 돼서 유동성이 있는데 밖에가 딱딱해지면 그럼 균열 가요. 균열 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거잖아. 보통 발바닥에 균열 가는 사람들이 발에 땀이 있는 분들이 바닥에 균열이 잘 갑니까? 아주 마른 사람들이 균열이 잘 가요. 땀이 없는 사람이 균열 가죠. 촉촉한데 균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안에는 피부가 물기가 있어서 촉촉한데 밖에가 표면이 건조해지잖아.
그렇게 균열 가잖아요. 발바닥이 떡떡하게 되어 있죠. 맞죠?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칠만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다음 칠을 진행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도장 후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네. 건조한다. 도장 후. 그러면 도장 후 서서히 건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급격한 건조는 뭔가 하면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뭐든지 이 급격한 건조 있죠. 건조를 하게 되면 균열 발생이 돼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조는 어떻게 건조시킨다? 서서히 건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에서 급격한 건조시킨다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항상 기본을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서 보시면 바탕면 잘 처리하고 도장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보십시오. 세면을 하고 와서 칠을 합니까? 세면 안 하고 그냥 일어난 상태에서 바로 합니까? 바로 하면 이 개기름 상태에서 하면 다 떠요. 그래서 바탕면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칠 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온도가 20도시 습도가 75%일 때 가장 최적 조건이 이것이 도막의 최적 조건이 온도가 몇 도시? 20도시고 그 다음에 습도가 75%일 때 이때가 도막의 최적 조건이에요. 최적 조건,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 이때가 가장 도막 형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습도하고 온도입니다. 근데 인간이 20도씨 온도는 좋아해요. 습도는 도장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습도 75%면 우리 사람은 안 좋아해요. 맞죠? 근데 도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로 돼 있어가지고 습도 높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불쾌해지잖아요. 사람 맞죠? 근데 도료는 20도 75%가 최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이물질이 도장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4번 있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습니다. 말만 계속 바꿉니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바꿔줘라. 그러면 이거죠. 초벌칠 이쪽에서 무슨 색을 써라? 연한 색을 쓰라는 거죠. 연한 색 톤을 쓰고 나서 이리 올수록 정벌칠이 올수록 무슨 색? 진한 색. 색깔을 바꿔주라 이거야. 왜 색깔을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칠하는 횟수.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이렇게 면도 많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할 거예요. 초벌, 재벌, 정벌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할 때요. 아파트 처음 만들 때. 그럼 미장을 했거나 콘크리트 우리가 했죠. 처음에 칠할 때 초벌, 재벌, 정벌 하라는 거예요. 아파트 5년마다 재도장한데 초벌, 재벌, 정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또 배우셨다고 소장님 되어서 가가지고 한번 딱 칠하니까 재벌칠 언제 할래?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하고 딱 가요. 근데 하기 전에 이거 하잖아. 여기에다가 개구부 주변 같은데 이런 거 진한 색깔 뭐 이렇게 칠하는 거 보셨죠? 도려. 이렇게 막 찍 칠해놨잖아. 칭기운 것처럼 이렇게. 맞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으로 좀 보세요. 이 틈 사이에 균열 같은 데 간 데다 이렇게 뭐 바르죠. 도료거든. 그걸 빠대칠한다. 많이 들어봤죠? 빠대칠. 뻗으라고다 빠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나? 원래 명칭은 퍼티인데 현장에서는 퍼티라고 안 하고 빠다 막 하여튼 그런 형태로 씁니다. 덧칠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 하면 저기 잠시 봅니다. 어디에 잠깐 보는 건 페이지 324페이지 보면
거기 9번에 보면 퍼티라고 나와요. 퍼티. 324페이지 상단에서 내려오다 보면 8번에 보시면 9번에 퍼티 나오죠.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살붙임 용도를 퍼티라고 해요. 퍼티. 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보십시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새 건물 짓더라도 초반에 도장할 때요,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균열, 그래서 도장은 거의 나중에 해요. 맞죠? 빨리 안 합니다. 빨리 해가 나중에 균열 가면 안 되거든. 균열이 이제 진행되게끔 진행하고 나중에 있죠? 퍼티, 빠대하고, 그리고 전체 도장 들어가야 돼요. 간혹가다 이걸 안 하고 빨리 급해가지고 있죠? 막 도장 공사하면 나중에 또 균열가 보기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균열 가니까 이제 또 다시 다시 재도장하는 경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서울에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죠? 지나가면서 저기 도장 잘못해가지고 도장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균열이 바뀌어서 나중에 아마 입주민들이 항의가 새로 도장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균열 다 메우고 나서 새로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색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같은 색으로 칠한다, 안 칠한다? 안 칠해요. 그러면 5년마다 재도장할 때는 퍼티만 하고요, 바로 한 번만 칠하고 맙니다. 야, 분명히 벽이 초벌, 재벌, 정벌이었는데 쟤들이 초벌하고 언제 재벌할까 이러면 안 돼요. 그 세 번 칠하라고 하면 얼마나 도장값을 많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 세 번 칠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콘크리트 면에 도장을 처음에 칠하죠. 색깔을 빨아먹어요. 내가 칠한 색이 안 나와. 나중에 해봐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시면요, 차를 이렇게 끌고 봐요. 도장값 나오겠죠? 나무차도 긁지 말고, 도장은 항상 제일 먼저 흰색을 칠하죠? 백색 칠하죠? 백색은 기본으로 칠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차 시길 때 있죠?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더 칠하거든요. 끌고 보면 흰색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우리가 칠해준다는, 색깔을 바꾼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기본 잡아두시고, 그럼 유성 페인트 있죠? 유성 페인트가 바로 무엇이다? 이 네 가지 건성유하고 건조제, 안료,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뺀질뺀질할 거 아닙니까? 보기 맞죠? 자, 그러면 이 유성 페인트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거기 1번에 나오죠. 모르타르 성면판 콘크리트 매질, 이게 알칼리성 바탕이죠. 유성 페인트는요,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가 없어요. 유성 페인트는 이거는 알칼리성 바탕, 알칼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알칼리성 바탕에 부적합한 도료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면 색깔이 변색이 이루어집니다. 변색이.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칼리성 바탕에 유성 페인트를 직접 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관계없어요. 오래된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 일정 기간 초과되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칠해도 관계없는데 초기에 발라면 색깔이 변합니다. 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유성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데 유성 페인트가 아닙니다. 아파트 벽면에 칠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이 유성분, 그래서 건성유가 유성분이 되는 거예요. 건성유. 그럼 보통 보일드유를 많이 써요. 기름도 많잖아. 여러분들 보면 뭐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 뭐 많죠. 아마 하여튼 종류별로 기름 많이 짜거든, 맞죠? 여러분들 무슨 유를 드십니까? 포도씨유를 많이 드십니까? 그럼 그런 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죠. 그걸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이 기름 성분인데, 여기에서의 유성팬티 건성유 있죠? 이 유성분은, 기름 성분은 저걸 씁니다. 보일드유라는 걸 써요. 보일드유.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건성유. 기름을. 그러면 기름 성분이 많으면,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강택이 잘 날 것 같아요? 잘 안 날 것 같아요? 우리도 지성 피부가 기름 많은 분들이 반짝반짝하죠. 건성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지성 피부들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들 이제 반짝반짝한 건 좋은데, 나중에 머리에 뭐가 됩니까? 떡이 잘 져죠. 자주 세척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지성 피부는 있는 분들은 지성 걸 써요. 샴푸도 지성 샴푸를 써야 됩니다. 일반 샴푸를 쓰면 때가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샴푸하고 지성 샴푸하고 차이점은, 계면 활성제가 지성 샴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때를 잘 빼기 위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더 많이 넣어준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그거 해놨죠? 4번에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내구성이나 강택은 좋아져요. 근데 건조는 어떻게? 느려집니다. 건조가.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 건조는 느려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성 펜트는 한 번 냈어요. 유성 펜트는 딱 한 번 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에나멜 페인트 마지막에 나온 거 있죠? 얘가 3번을 냈네. 이상하게. 이 에나멜 페인트 있죠? 기름 바니쉬에 안료를 조합해 주는 게 에나멜 페인트야. 뭐라, 이 개념만 알면요 3번 맞추도록 내줬어요. 에나멜 페인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성 페인트 나오죠? 수성 페인트. 안료하고 악유하고 카세인, 녹말, 아라비아고 뭐 있죠? 이런 걸 넣어서 만든 이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 페인트는 물로 희석하다, 물을 이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약하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의 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물을 가지고 희석을 했기 때문에, 물로 반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물에 견디는 성질, 물수자, 내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내수성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내구성은 이걸 내구성이죠.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 내가 칠해놨는데 이렇게 피는 거 이런 거 전에 크랙도 안 가고 균이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그대로 잘 견딜 수 있는 거, 오랫동안 쉽게 수명이 길다 이거죠. 그것이 내구성이라고. 그럼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구성도 기후, 이런 습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데도 약해져. 내구성도 떨어져요. 이 수성 페인트가 이런 게 다 떨어져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어떤 장점 가지는가 하면, 내 알칼리 도료라는 거예요. 알칼리에 강해요. 내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내 알칼리 도료라는 거고, 수성 페인트는. 그럼 이 페인트 옥에다 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 오면 다 쉽게 내려가요. 그래서
TV에 옛날 무슨 어딘가 모르 단막극에 아들이 부모님 집에 가는데 자식을 들고 가거든요. 가는데 펜트를 사가가지고 지붕에다 펜트를 칠해주는데 펜트를 확인도 안 해가 사간 거예요. 일단 색깔만 가지고 가는데 그날 다 칠하고 나니까 비가 오대요. 촥 색깔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한 거야. 펜트를 유성 펜트를 사야 되는데 수성 펜트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단막극인가 한테 본데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영화 제목 이런 거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다른 데는 굉장히 강한데 내 영화 제목하고 배우 이름하고 이런 건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런 거 봤더라 이래 말고 내가 몇 번 봐가 하는 거 아바타 옛날 태극기 뭐 있었죠? 장동건하고 원빈 나온 거 옛날에 그거 하고 몇 번 봤던 거 그런 건 조금 알고 나머지는 제목을 잘 모릅니다. 하도 걔들은 봐가 장동건하고 그치? 예. 원빈하고 그 형 동생으로 나죠. 아바타도 몇 번 봤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비디오로 몇 번 본 게 아니고 영화관에 가서 몇 번 보고 당연히 또 비디오 또 봤겠죠. 그래 그거는 이제 제목을 정확히 합니다. 아바타고. 그래서 뭐 하다가 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성 페인트 있죠. 이 수성 페인트가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뭐 해줘야 됩니까? 개량을 해줘야지 아파트 외벽면이 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수성 페인트는 콘크리트 이런 데 칠할 수 있다는 거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죠. 근데 적합을 한데 이 적합합니다. 내알칼리성 도료니까 알칼리에 견딘다는 거예요. 도료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떨어지니까 단점 때문에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옥외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한데 물에 약하고 있죠. 약하니까 비가 오면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비 안 오면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거 아니죠.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성 페인트에다가 다른 걸 첨가해서 개량한 거야. 수성 페인트에다가 기름, 약간의 오일 기름하고 합성 수지하고 이런 걸 첨가해서 만든 거. 합성 수지나 이런 것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 에밀션 페인트가 등장이 됩니다. 에밀션. 뭐 합성 수지 에밀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션을 쓰는 분도 있고 전 이렇게 발언하는 분도 있어요. 에밀션, 션. 에밀션 페인트가 제작이 됩니다. 에밀션 페인트가. 이 에밀션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겁니다. 보완해 준 페인트가 이 에밀션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이죠? 아파트 외벽면에 바르니죠. 페인트가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트럭에 페인트를 실어서 올 겁니다. 거기 보면 상표를 잊지 말고요. 뭐 노루 뭐 이런 있죠. 제비 뭐 이런 그 회사 이름 읽지 말고 상표. 그 페인트 종류가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에밀션 페인트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외벽면에 바르는 거예요. 아파트 외벽면에 칠하는 도료가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그럼 에밀션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의 내수성이나 내구성, 내구성 등 이것의 단점을 보완해줘서 수명도 길게 하면서 물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게 만들어준 페인트가 무슨 페인트? 에밀션 페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나멜 페인트 나오죠? 그래서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게 에나멜입니다. 그래서 에나멜은 강택이 잘 나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옛날에 여성분들이 구두 에나멜 구두 반짝반짝했죠. 그것처럼.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도 강택이 좋을 거다, 강택이 없을 것이다? 강택은 좋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가 우리가 토막도경 강택은 좋습니다. 근데 이 에나멜 페인트가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금속 바탕에 많이 써요. 금속 바탕. 일반 도료에 비해서 얘가 부착력이 좋아요. 에나멜 페인트가. 그래서 금속 바탕에 적합한 도료가 무엇이다?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 도장하면 절대 안 싸죠? 하죠? 아님들 도제가 새로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고 돈 많이 돌락하죠? 난 그래 혹시 조금 끓긴 거는 내가 그 페인트 사다가 라카 사다가 그냥 뿌려. 근데 뿌리니까 요철이 막 지네. 처음 해보니까 맞지? 이 가공법이 있어야 돼. 옛날에 포차 이런 데 뿌릴 땐 괜찮은데 꼭 미세하게 요새 촬영이 막 색깔이죠? 미세하다 보니까 이제 요래 어이씨 많이 칠하니까 연습 안 하고 칠하니까 얼룩이지네. 연습 많이 해가 칠해야 되는데 에이씨 그래 그냥 끌고 다니는데 그냥 긁히면 녹슬잖아요. 탁 파면 그러면 그거 사다가 뿌리면 돼. 우리나라 너무 자주 얹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얹혀서 문제고. 자,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 몰라. 여기는 이상하게 냈던 거를 여기는 가르치고 도장은 기출된 데를 계속 기출을 많이 합니다. 명심하세요. 똑같이 안 낸다는 것 뿐이고 여기는 기출된 부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가장 많이 낸 데가 320페이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엄청 냈어요. 10문제 냈어요. 10문제. 적게 낸 게 아닙니다. 10문제가 적게 낸 건 아니죠? 엄청 냈습니다. 나올 때마다 거의 냈습니다. 발음공법 무엇으로 칠하느냐 있죠? 그거에 따라 나누어진 거야. 솔로 칠하면 솔칠, 맞죠? 바로 롤라로 칠하면 롤라는 알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이 긴 막대에다 끼우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거 롤러 칠 잘못하면 자기한테 다 튑니다. 맞죠? 나도 처음에 롤러치 못해가지고 그때 20살인가 21살 때 처음 이거 롤러 해봤는데 나한테 다 튀래. 이 속도를 잘해, 이 조절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한테 다 튀네. 야, 니 멋지게 도장했다 이래. 나한테 다 치. 꼭 이겁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님들 저거죠. 저 김치 못 담그는 사람이 김치 담아봐요. 근데 어떻게? 다 칠하고 있죠. 맞죠? 그거 같이 도장이죠? 안 해봤던 사람이 하면요 머리부터 있잖아요. 온데 페인트야. 내가 처음에 도장해 온데 페인트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싹 페인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뿜칠 있죠? 뿜칠은 여러분들 이렇게 스프레이 근으로 있죠? 뿌리는 거 뿜칠. 옛날엔 좀 하다가 안 해다가 처음 해보니까 어렸을 땐 자주 해봤거든. 해도 보니까 이제 됐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 옛날에 칠해봤다고 좀 될 줄 알았더만 세월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차 망쳤어요. 옛날에 칠한 가락이 좀 되겠다 싶어요. 한 30년 안 칠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거기 뿜칠입니다. 뿜칠은 저거 가지고 딱 한 번 냈습니다. 뭐가 난가? 7번 가지고. 스프레이 그는 도면에 직각으로 하면, 직각인데 경사직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넘겨보십시오. 322페이지 보시면 스프레이 건의 운행 방법회가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OX가 나오잖아요. O와 X. O로 칠하고 X로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X로 합니다. O로 어떻게 칠해? 아파트 벽면에 O로 칠해다 난리나. 언제 칠하려고? 그 넓은 면을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맞죠? 칠하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한 동에 한 명씩 올라가서 칠하고 있죠? 한 동에 한 명씩 올라가고 이래 동마다 한 명씩 올려보내 한 명이 이제 재료 부족하면 있죠?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 공급하는데 언제 그것 다치? 이렇게 칠하면 폭이 얼마 좁게 칠해 내려야 되네. 막 이렇게 칠해야죠. 맞죠? X로 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켜보잖아. O로 칠하는지 X로 칠하는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페이지 323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있죠. 나오죠? 이 부분 올해는 잘 봐야 됩니다. 또 제가 보락할 땐 또 보고 휴식하라면 좀 휴식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누군지 말은 잘 들어요. 시방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오고 앞전에 앞에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앞에서 내세요. 종합으로 내면서 앞에서 답을 만들어서 보가지고. 자 그러면 323페이지 보면 용어에서 가사시가 나오죠. 가사시가는 다액형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젤하나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액형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두 개 이상.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있을 거고 주제가 있고 주재료가 있고 경화제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경화제가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다액형형이라고 해요. 다액형형 최소한 몇 개? 두 개 이상 재료가 쓰여지면 보통 경화제를 갖다가 넣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이미 배합된 게 있고요. 배합이 돼가 바로 칠하도록 나온 게 있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와가지고 이런 전동기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건 다액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도료를 와가지고 뭐 전동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있죠. 그건 다액형이라는 겁니다. 다액형형. 하나의 재료가 아니고 경화제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화제가 주재료 말고 경화제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다. 도료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먹임 있죠. 목부 바탕에 도관 등을 메우는. 그러면 이 목부에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뚝뚝 나잖아. 그걸 메우는 작업을 뭐다? 눈먹임이라 해. 그러면 쉽게 이거잖아. 목재에 구멍이 나면 옹이나 도관 같은 구멍이 동그랗게 많이 나는 경우 있죠. 둥근 형태로 많이 나거든. 그걸 메우는 작업. 그럼 눈도 약간 둥근 형태에 가깝죠. 맞죠? 그래서 눈먹임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데 균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메워주는 살붙임용 도료는 뭐라 했고요? 퍼티거. 아까 페이지 324페이지 9번에서 했죠? 맞죠? 퍼티거. 목부 바탕에서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은 뭐다? 눈먹임. 눈먹임. 목부 바탕에서 채워주는 것은 눈먹임이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일반 아파트에서 균열 간 것에 메우는 살붙임들은 퍼치. 현장에 있으면 빠데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 보시면 거기 5번에 상도 있죠. 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까 상도, 중도, 하도에 대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하도 봐요. 11번에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게 하도예요. 프라이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도막 방수할 때 제일 밑에 칠한 게 프라이머야. 하도를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옥상에 방수할 때 시커먼 거 바를 거예요. 맞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옥상에 도료 같은 거 칠할 때 보면 녹색 칠하잖아. 그게 도막방수거든. 한번 이런데 옥상에 올라가면 녹색 칠해놓은 거 보시죠? 그게 도막방수야. 지하 주차장에 같은 데 색깔이 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약간 회색 계통도 있고, 맞죠? 약간 푸른, 무슨 빛이, 그 애매하다. 약간 푸른빛 띄는 거 있죠? 남색인가? 그걸 뭐라 하나? 그런 색깔도 있고, 다 그런 에폭시고, 도막방수. 자, 그래서 하도, 그래서 아까 제일 밑에 밭이라는 게 하도고, 제일 마지막 마감하는 것은 뭐다? 상도. 그 중앙이 뭐다? 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도 해놨죠. 마무리로서 도장 작업하는 거, 마지막 칠하는 게 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막방수 같은 거 갈 때 첫날 있죠? 하도하고 중도까지 하고 가는 거야. 와서 다음에 언제 와? 그래서 상도를 마감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칠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거든. 봄과 가을하고. 그래서 오는 시기가 틀려져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제조사에서 얼마 몇 시간 간격 두락하거든. 도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맞죠? 우리도 있잖아. 제조사마다 다르죠. 조작 방법이. 아닙니까? 삼성에서 만든 거하고 애플에서 만든 거, LG에서 만든 폰이 똑같아요? 틀리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 있어요. 나한테 몇 시간에 물으지는 마세요. 내가 그 제조사 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방수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통에 써 있어요. 사오면. 방수 도료 같은 도막 사오면 다 거기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조색이 나오죠?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섞어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도료를 여러 가지를 섞어주는 것이 뭐다? 조색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희망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근데 조색을 할 때는 항상 명심할 것이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 조색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색깔 섞잖아요. 다시 그 색깔이 나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물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다 하는데 엄청난 큰 통을 가져와서 막 섞더라고요. 이 많은 걸 한 번에 다 섞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섞을 때 한 번에 안 섞어놓으면 똑같은 색깔이 안 나온대요. 자기가 아무리 섞어봐도 동일한 색깔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섞어놓고 같은 색을 유지하도록 한답니다. 몰라, 도장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한 번에 다 섞더라고요. 몰라, 똑같이 있잖아요. 무게 달아가지고요. 같은 색깔이 잘 안 나온다. 희한하대요. 한 번에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섞습니까?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색을 할 땐 똑같은 색깔이 잘 안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착색 있죠?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에 대한 용어는 전혀 안 써놨죠? 착색은 물체의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이, 색깔을 갖다 넣는 작업이 뭐다? 착색입니다. 착색.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무예요. 나무 합판 같은 있죠? 목재, 쉽게. 목재, 여러분이 목재 바니시 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바니시가 보통 우리가 투명 도료잖아요. 맞죠? 니스. 투명 도료잖아. 그렇게 색깔을 넣겠다 이게다. 목재에다가 색깔을 넣어야죠. 착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재에 이제 착색제가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스테인입니다. 스테인. 목재 착색 때 색깔 넣는 게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인. 그러면 오일 스테인도 있고 수성 스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에는 그러면 유성 오일 스테인이 있고 외부에 있어야 되는 수성 물로 섞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희석시키냐에 따라서 이걸 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일 가지고 하면 오일 스테인이에요. 그리고 수성 스테인은요 물 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 나무에다 저 색깔을 칠하는데 자 나무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고등색을 칠한다. 맞죠? 고등색을 칠하게 되면 물을 적게 쓰면 진해지는 거고 물을 많이 쓰면 어떻게?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수성 스테인 쓰면. 그래서 옛날에 합판으로 문을 만들면 스테인을 사다가 연하게 칠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해줍니다. 일반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착색에 대해서 그 다음에 퍼티 해놨죠? 퍼티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10번의 희석제.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바로 C인데 보통 점도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도료의 점도 조절. 그럼 이것은 쉽게 보면 롤라칠이나 솔칠이 어떻게 잘 되게 해주는 게 무엇이다? 희석제입니다. 그러면 희석제가 시너가 어떻게 증발되면 솔칠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얼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희석제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솔칠이 잘 안 되면. 제가 군에서 도료를 처음 칠한 것은 보안대 가서 색칠을 했습니다. 보안대 가 우리 그때 중대장이 친구가 있는 데는 다 보내주더라고. 내가 괜히 건축과 다닌다 해가지고 뭐 다 했어요. 저 보일러 놓는 데 가서 있죠. 그 가서 그 미장도 하고 막 문도 만들어 가고 괜히 건축과 다닌다 해가지고 해먹었어요. 공병대까지 잠시 가자. 공병대 그 물량 뽑는 애가 휴가 나가가 내보고 대신 와서 뽑아달라 해가지고 나 배우지도 안 했는데 나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냥 뽑아주니까 수고했다고 가락하대. 그래 그 중대 우리 중대한테 연락해서 또 인사를 하대. 우리 중대 고맙. 다음에도 또 가래. 나 안 배웠던 소리는 절대 안 했습니다. 대략 뽑아주고 왔습니다. 오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상이 있죠. 도장의 배합 비율을 보시면 도료의 배합 비율은 희석제의 배합 비율은 무슨 비율로 따진다? 다 배합 비율은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용적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질량이에요. 질량. 무게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무게로. 질량비입니다. 용적비로 가서는 안 되고 무슨 비? 질량비입니다. 그리고 건조시간 나오죠. 건조시간은 도맥 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해요. 온도 20도씨 습도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 무슨 시간? 최소 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건조시간. 건조시간. 명심하세요. 자, 다음 공정까지 무슨 시간? 최소 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해요. 다음 시간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332페이지 12장 건축 적산부터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